카자흐스탄 알마티 늦은 밤거리. 평소라면 사람이 드문 한적한 곳이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둘로 나뉘어 서로 대치하고 있고 양쪽 모두 무장한 상태였는데요. 이들은 카자흐스탄 시위대와 그들을 진압하려는 경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의 저항은 날이 갈수록 더 거세졌고 그 수도 걷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러시아에 병력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러시아는 약 1000명의 공수부대 병력을 보냈는데요. 여기에 경고 없는 조준 사격 명령까지 떨어져 현재 중앙아시아의 호랑이 카자흐스탄은 총성이 울리는 지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옥으로 변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에 한국인들이 억류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카자흐스탄은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방불케 하고 있으며 공항이 시위대에 의해 폐쇄되는 등 억류된 한국인들은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목숨을 건 공항 탈출 이야기까지 공개되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는 와중 카자흐스탄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성공적으로 완수한 미라클 작전이 카자흐스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과거 한국 공군의 공중급유기 KC-330이 카자흐스탄에 갔었던 일과 이륙 사진들이 공개되며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 뉴스 매체 CNN은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경고 없는 조준 사격을 명령해 거리가 끔찍하게 변했다는 글을 게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체는 카자흐스탄 내에서 갑자기 LPG 가격이 폭등하자 그동안 정부 주요 인사들의 부정부패와 빈부 양극화에 대한 억눌려 있던 마음이 폭발해 이 같은 시위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는데요. 시위의 시작은 정부가 차량용 LPG 가격 상한제를 해제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상한제가 폐지되자 작년 1리터당 50탱게 하나로 약 138원이던 LPG 가격은 며칠 새 120탱게 하나로 약 330원으로 2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이에 지난 2일 서부 카스피해 연안 유전지대인 망기스타우주 자나오젠과 악타우에서 처음 항해 시위가 일어났고 이후 전국 주요 도시로 번져 극심한 혼란이 며칠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위가 격화하면서 내각이 총사퇴하고 전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국가적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문제는 시위대가 총기 상점들과 관공서 등을 약탈해 그들의 무기가 시위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위대는 카자흐스탄 대통령궁을 공격하는 등 평화적인 시위의 성격은 없어 보였습니다. 이는 곧바로 시위대와 진압 경찰들 간의 심각한 사태로 번졌는데요.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시위대를 곧바로 극단주의 무장단체로 지정하고 진압하는 경찰들에게 경고 없는 조준 사격을 명령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시위대들이 계속해서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하며 극단주의 무장단체와는 협상하지 않겠다고 이번 조준 사격 명령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최근에는 카자흐스탄에선 수천 명이 벌인 무장 시위 사태로 18명의 경찰들이 운명을 달리했으며 시위대에서도 26명의 생명의 불씨가 거졌습니다. CNN은 카자흐스탄 국영 언론의 발표를 인용해 최소 1000여 명이 다치고 수십 명이 생명을 달리했다고 전했는데요. 매체가 인터뷰한 한 여성은 우리는 폭력배도 극단주의 무장단체도 아니다라며 카자흐스탄에서 발전하는 건 정부의 부패뿐이라고 자신들의 행동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해도 시위가 더욱 격렬해지자 이날 토카예프 대통령은 옛 소련 국가들이 결성한 집단안보조약 기구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CSTO는 구소련권인 러시아와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6개국이 2002년 결성한 안보협의체입니다. CNN은 러시아 국방부가 성명을 통해 70대의 IL-76 수송기와 5대의 AN-124 수송기가 24시간 내내 CSTO 부대의 군 병력과 장비를 수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 요청에 응한 러시아 공수부대는 평화유지군 일진 자격으로 들어왔는데요. 이로 인해 전 세계 전문가들은 심각한 사태가 한동안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며 많은 피해가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의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카자흐스탄에 억류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CNN은 카자흐스탄 시위대가 공항에 난입해 청사와 각종 시설을 파괴했으며 이로 인해 공항이 완전히 폐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약 20여 편의 항공편이 결항됐으며 몇몇 항공기들이 공항에 묶여있다고 보도했는데 그중에는 한국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해 알마티 공항에 착륙한 아시아나 항공도 있었습니다. 그 아시아나 항공기에는 약 7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고 그중에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 37명의 한국인이 억류됐습니다. 이는 카자흐스탄 내부 사태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평소대로 운항하고 있었으며
밤 9시 공항에 거의 도착했을 때 평소랑 다를 것 없이 관제탑에서 착륙 허가가 떨어졌다고 했는데요.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것은 착륙 이후였습니다. 한 승객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당시에 얼마나 상황이 긴박했는지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그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지 1시간이 지나도 내리는 사다리 계단이 안 와 기내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시아나 지상 승무원이 와서 빨리 내려야 합니다. 몸만 내려요라고 다급하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한국인 승객들과 승무원들은 시위대에게 점령된 공항에서 목숨을 건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인 승객과 승무원 37명은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지품은 기내에 두고 연락을 위한 휴대전화와 신원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여권만 챙겨 항공기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카자흐스탄 소방서로 대피했는데요. 승객들은 소방서에서 소방차 차고로 이동해 혹시라도 시위대에게 위치가 발각될까 창문마다 커튼을 닫히고 불빛도 새어나가지 못하게 불을 끄는 등 어둠과 추위의 공포 속에 12시간을 대기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후 다음날 오전 9시가 되어서야 한국인 승객과 승무원들은 한국 총영사관에서 빌린 버스를 타고 비교적 안전한 알마티 시내의 호텔로 향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 아비규환 상황에서 다행히 한국인들의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그들 중 카자흐스탄에 지인이 있거나 여기에 생활터전을 마련한 한국인들은 각자의 행선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머지 승객 7명과 8명의 승무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회사 업무로 잠시 카자흐스탄에 방문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디에도 카자흐스탄 내에서 갈 곳이 없었던 그들은 호텔에서 좀 더 지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위가 더욱 확산되면서 그 호텔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되지는 못했는데요. 밖에서는 총성이 계속해서 들려왔으며 이 때문에 호텔 창문을 모두 가리고 밤에도 불도 못 켜 어둠 속에 지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내에서 가져온 소지품이라고는 해봐야 로밍한 휴대전화와 여권뿐이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비상식량과 의료장비 등 비상생존용품으로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을 원하는 사람들은 현재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 현재 공항에서는 정부군과 시위대 간의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어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지자 일각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랬던 것처럼 카자흐스탄에도 군용 수송기를 보내 한국인 승객과 승무원들을 구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한국 공군의 공중급유기 KC-330 시그너스를 파견했던 전력이 있는데요. 작년 한국 공군은 광복절을 맞아 독립군의 영웅 홍범도 장군을 한국으로 모셔오기 위해 유해 송환 작전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이륙하는 KC-330의 사진이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의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이때 한국 정부와 카자흐스탄 정부 간의 군용기가 카자흐스탄 영공에 진입할 수 있고 기타 다른 기반 사항에 대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는데요. 이런 선례들이 있으면서 카자흐스탄 내 한국 국민들을 안전하게 복귀시키기 위해 전문가들은 KC-330을 이용한 자국민 수송을 하루라도 빨리 실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군은 전투기 급유는 물론 국외재해, 재난 때 국민 수송, 해외 파병부대 화물, 병력 수송, 국제 평화유지 활동 지원 등의 임무 수행을 위해 2019년에 KC-330 1호기를 도입했고 현재 4대를 운용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카자흐스탄과 맺은 양해각서를 근거로 국민구출작전을 진행해야 하며 만약 국민구출작전이 실행된다면 아프가니스탄 미라클 작전과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카자흐스탄군의 작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총영사관 직원들과 한국 정부는 러시아군이 주축인 CSTO의 협조를 구해 한국인이 지나갈 안전로를 확보하고 현지 버스를 섭외합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지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정확한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을 통보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호텔을 빠져나갈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러시아군은 한국인들이 탑승한 버스가 공항 안에 잘 들어갈 수 있게 정확한 시간에 맞춰 통로를 확보한 후 재빠르게 수송기에 올라타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기서 몇몇 사람들은 시위대가 아프간 탈레반처럼 휴대용 대공 로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군용기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군용 수송기와 여객기의 큰 차이는 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는 플레어의 존재 여부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공 로켓이 없으면 플레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그러면 타고 온 아시아나 항공기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국인들의 안전을 위해 KC-330으로 한국 최정예 특수부대를 수송한 후 안전하게 공항에 도착하면 특수부대는 KC-330을 타고 돌아오고 승객들은 아시아나 항공기로 돌아온다는 작전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러시아군과의 공조가 중요합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러시아 저격수들이 공항에 투입되면서 러시아군에 의해 공항이 장악된 상황인데요. 억류된 한국인들이 무사하게 귀국하기를 빌며 한국 정부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